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에 다음과 같은 구가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선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되게 독특한 건 평면 알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은데 베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보통 이 구랑 그리고 평면이 나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구와 평면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겠죠. 그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에 어떻게 해요?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평면 베타와 구 S가 만나서 생기는 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 평면 베타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의 이면각이겠죠. 예, 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자, 한번 보시면 어떠한 넓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넓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코사인의 어떻게 해요? 세타. 뭐 예를 들면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곱이되면 결국에는 정사형이 되겠죠. 이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밑그림을 좀 그려주시고요. 자,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보기를 읽기 전에 우선 여기에서 이것부터 좀 가볼게요. 우선 구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가 어떻게 뭐 만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베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뭐 좀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중심이 0,0이라고 0,0,0이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결국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4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심 0,0,0에서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시면 루트 다시 1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0, 0을 집어넣고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 버리니까 결국엔 얘는 뭡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2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4의 제곱에서 16에서 마이너스 4를 뺀 12, 결국에는 지금 그 베타라고 하는 평면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9가 만났을 때 생기는 그때의 넓이라고 하는 거, 이 넓이는요 결국에 뭐가 나온다? 12파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좀 바로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구해 놓고서 좀 복잡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풀이를 하라고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라고 하는 조건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가를 한번 보시면 점 P가 있는데 1,-2,2라고 하는 고정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나를 한번 보시면 평면 알파와 9S가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는 8파이 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밑줄을 쭉 쳐볼게요. 이렇게 8파이 이하.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독특한 게 그때의 넓이가 8파이가 아니라 8파이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나라고 하는 조건을 자 한번 같이 봅시다. 평면 알파 그리고 9S가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8파이 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편하게 9를 또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평면 알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평면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구의 중심이 있을 텐데 지금 얘가 0,0,0이고요. 그리고 이 구의 중심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수선의 발을 버리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 반지름 4가 됩니다. 자, 얘의 길이를 모르니까 제가 A라고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생기는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R 제곱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A의 제곱 다시 플러스 R의 제곱인데 얘가 결국에 16을 만족시킨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R의 제곱 얘가 결국에는 8파이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8보다는 작거나 같을 텐데 양쪽에다가 A의 제곱을 각각 해버리시면 A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얘가 결국에는 8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다시 16에 해당이 되니까 8을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 A의 제곱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결국에는 평면 알파라고 하는 것과 평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이죠. 그러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그때의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사실상 법선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베타라고 하는 평면을 제가 일직선 2차원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알파가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알파 평면. 그러면 베타라는 평면은 지금 법선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1,0,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평면은 법선 벡터를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단지 알파라는 평면은 이 문제선상에서 점 P를 지난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조건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알파라는 평면이 이러한 위치관계를 그냥 성립을 한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알파라는 평면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선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 거냐면 드디어 가라고 하는 조건의 쓰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좀 지우고서 진행을 할게요. 문제를 좀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될 텐데 아까 이 A가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알파라는 평면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알파라는 평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9의 중심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0,0,0입니다. 여기서 역시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표현을 하기를 이만큼의 길이를 제가 A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A는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건 좀 써놓고 갈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P라고 하는 고정점이 있는데 이 P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O라는 점에서 P까지 이 길이를 한번 보시면 결국에 얘는 3이 나오죠. 길이가. 자, 그랬을 때 얘를요 편의상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세타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의 코사인의 세타1이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A가 나옵니다. 그런데 코사인의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 맞죠? A가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선은 이건 이대로 그냥 두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OP라고 하는 녀석과 결국에 얘를 H라고 하면 OH 간에 어떻게 해요? 그때의 세타를 세타 1이라고 했죠. 그때의 각의 크기를. 자, 이번에는 베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베타는 지금 법선 벡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베타라는 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따로따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요 베타라고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입니다. 자, 그랬을 때 OP라고 하는 직선이 있죠.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OP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편의상. 자, 그러면 이때의 방향 벡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여기에서 1,-2,2고 원점 0,0,0을 기준으로 해서 1,-2,2가 결국에는 요 방향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편의상 OP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때의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1,-2,2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법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선 OP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그때의 각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때 이루고 있는 각을 코사인의 세타2라고 할까요?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2는 어떻게 됩니까? 내적 그대로 이용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 2고요. 루트 9입니다. 맞죠? 그리고 절대값 들어가고요. 서로 곱을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타2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좀 다소 복잡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했을 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인데, 이 첫 번째 생각은 평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평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결국에는 평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OH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법선이에요. 평면 알파의 법선입니다. OH가 맞죠? 평면 베타가 아니라 알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구한 코사인의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평면 알파의 법선과 그 다음에 OP라고 하는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설명이에요. 코사인 값.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 한번 보시면요. 평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 베타의 법선과 그 다음에 OP라고 하는 직선의 어떻게 해요?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에는 법선과 직선 사이에 어떻게 해요? 코사인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O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을 P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OP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베타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45도, 즉 4분의 파이라고 두 번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베타를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베타의 법선 벡터입니다. 베타의 법선 벡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가 지금 몇 도? 4분의 파이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OH라고 하는 그때의 평면 알파의 법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때의 법선이 도대체
OP라고 하는 녀석과 이루고 있는 각이 코사인의 세타 1이라고 했는데 이 세타 1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각 자체를 서로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각을 어떤 거랑요? 4분의 파이랑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우선은 얘는 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되네요. 자, 평면 베타의 법선. 얘는 좀 써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3분의 2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2보다는 어떻게 해요? 커요.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게 결국엔 코사인의 뭡니까? 4분의 1 파이죠. 그러면 결국에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 파이보다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어야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타 1이 4분의 1 파이보다 작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서 세타 1이 의미했었던 것은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와 OP가 이루고 있는 각이에요. 그러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OP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면 4분의 1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4분의 1 파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셔야 됩니까? 법선은 지금처럼 요 안쪽으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평면 벡터, 평면 알파의 법선입니다. 자, 상당히 천천히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까 단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바깥쪽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지금처럼 뺑그르르 어떻게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지금 구하라고,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면 알파의 법선과 평면 베타의 법선과 평면 알파의 법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또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지울게요. 여기를요. 그 오프 수업이랑은 다르게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복습도 할 수 있고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아까 12파이가 나왔었죠. 12파이 곱하기 코사인에 자,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세타가 최소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가 나와야지 코사인의 세타는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각 4분의 1 파이에서 작은 각 요 녀석의 각을요 세타2라고 했었죠. 아까 세타2라고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세타2가 아니라 세타1이라고 했었죠. 예, 4분의 1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1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따져 보자고요. 코사인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각은 최소가 되어야 하고 4분의 1 파이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최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타1이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코사인의 세타1이 결국엔 뭐가 되어야 돼요? 3분의 2 루트 2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풀었습니다. 자, 12파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묶어 버리시고요. 코사인에 어떻게 돼요? 세타 1 플러스 사인에 어떻게 해요? 세타 1.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사인의 세타 1은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3분의 2 루트 2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인의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의 1이 되죠. 얘는 3분의 1.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을 또 해보면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위에다가 계산할게요. 12파이 12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4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2파이 4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구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어렵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어렵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상위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꼭 좀 복습 좀 부탁드릴게요.